여러분 1979년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부마항쟁 잘 알고 계시죠? 부마항쟁이 그때 일어났었습니다. 올해로 36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뭐 피해 보상이라든지 진상 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오늘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부마 민주항쟁의 시위자로 참가하셨던 분입니다. 허진수 선생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36년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네. 당시에 대학생이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일반 청년으로서 만 24세, 25세, 그냥 우리 나이로 25세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으로 이렇게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어떻게 하시다가 시위에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16일 당일에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지금 부산대에서 시위가 오전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시내로 진출해서 시내 강복동에 그 부영극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극장이 있습니다. 네. 그 극장 앞에서 2시에 모이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그 근처에 있다가 바로 시위대에 합류를 해서 본격적인 시위는 한 3시부터 시작됐죠. 그때부터 18일 끝날 때까지 3일 동안 내내 시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뭐라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할까요? 그 상황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네. 또 움직였죠.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네. 아주 어린 친구들이나 지금 저만 해도 그때 당시에 뭐 중학생이었으니까요. 정확하게 부마 민주항쟁이 뭘까? 모르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신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1인 독재 체제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상권을 모두 지금처럼 상권이 분립된 게 아니고 모두를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선거하는 것도 직접 선거가 아니고요. 간접 선거였고요. 대통령 그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그 대통령 간접 선거인단을 뽑아서 한 3천 명이 사람들만. 그렇죠. 장춘차에까지 모여서 그냥 손들고 마는. 그래서 평생 동안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는 게 유신헌법이었고 이 79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시점이었고요. 부산 마산이 다른 데보다 경제적으로 좀 그 열악합니다. 부산은 신발, 섬유, 합판, 이런 게 주력 사업입니다. 주로 이제 수출 사업. 그걸 이제 수출을 해서 부산의 경제가 돌아가게 되고요. 네. 마산은 자유 수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마산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경제가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수출은 기름 막히고 그래서 직접 타격을 입었었구나. 예.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한 2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가게 되고요. 네. 마산 같은 경우에도 자유수출 지역에서 24개 기업이 도산하면서 한 5, 6천 명 정도가 거리로 이렇게 내몰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10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3일 내내 시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틀 뒤에는 마산으로 번졌고요. 시민들이 몰려 나오고 뭐 대학생들이 뭐 함께 뭐 몰려 나오고 이래서 엄청나게 막 거리를 꽉 메우고 경찰하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투석전까지 막 벌어지고 그랬었다면서요? 예. 부산 때는 그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시내로 나오는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격적인 시위가 시작된 건 한 3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낮이죠. 낮에. 예. 그래서 시위가 진압도 그렇지만은 과격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부산 그 시민들하고 마산 시민들하고 이 좀 홍도에서 초기입니다. 후에는 좀 달라지는데 초기에는 홍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위를 하면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게 길 이렇게 자체가 아주 그 시위를 하기에 적절한 장소라고 할까요? 어쨌든 시위대가 이렇게 쫙 모이기 좋은 가면 장소였구나. 경찰이 이렇게 진압하기 위해서 그 곤봉 또는 진압봉을 들고 따라옵니다. 따라오면 막기도 하고 이런데 이걸 그 국제시장 상인들 그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사타문을 그런 게 그 가게의 사타문을 쫙 올려줍니다. 그러면 도망갈 곳이 없는 학생들이 가게 안으로 숨죠. 그리고 싹 내립니다. 경찰이 지나가고 나면 또 올려줘요. 그럼 또 나와서 시위하고요. 이런 정도로 유기적으로 처음에는 그 시위가 시작됐고요. 그 끝 이제 밤이 되면 시민들이 한 3만 정도로 이렇게 같이 호응을 하면서 밤에 시위를 하고 좀 폭력적으로 돼가지고 파출소를 방어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고요. 투숙전도 하고요. 네. 마산시는 원래 오후 5시쯤부터 경남대에서 한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3.15 탑으로 이렇게 모여서 저녁에 오후 6시쯤 돼서 시내로 나올 때부터 밤입니다. 이 시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그러니까 그 구호가 그 자기들의 은밀성 이런 그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 끄라 소리입니다. 주변에 상점에 불이 있으면. 예. 불 끄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불을 다 끄면 지나가고 불을 안 끄면 돌멩이를 던지고 하는 이런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마산 시위도 후에 되면 시민들이 합세를 하죠. 실제로 그 마산에 군중이 모인 게 한 1만 정도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폭행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구금을 하거나 아니면 고문을 하거나 뭐 이런 일도 있었나요? 마산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위 과정에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그 여학생들을 이렇게 남학생도 많이 끌고 갔지만 특히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인권이 있는데 좀 그 연행 과정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 치마를 들어서 얼굴을 뒤집어 씌우고 거진 실신 상태에 있는 그 여학생을 질질 꺾고 가는, 그리고 바지를 입은 여학생은 바지를 찢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바지를 찢고 이렇게 너무 폭력적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그 패닉 상태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런 중에도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 여학생을 구치소에, 그러니까 경찰서로 끌고 가서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구타 이거는 그 뭐 다반사고요. 몽둥이로 그리고 뭐 물고문 그런 쪽으로 아주 가혹한 고문도 했고요.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참 그 입에 담기도 지금 그 힘든 이 공영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무지막지하게, 우리말로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마 항쟁의 피해자 여러분들 지금도 모임 같은 거 하실 거 아니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세요? 그때 이젠 연세들이 좀 그렇죠. 있으신데. 예, 그때의 참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아마 떠올리기 싫을 겁니다. 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참여 안 하겠다는 사람도 간혹 있고요. 선생님도 그러세요? 후회하세요? 저는 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워낙 그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그런 심한 그 정신적 장애, 후유증도 앓고 있고요. 그 트라우마에 심각하게 시달리는. 그래서 10월이 오면 오히려 그 몸살을 앓는 사람도 있고요. 한 달 동안 내내. 2012년에 정부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셨죠? 예. 어떻게 되셨는지, 뭐 승소하셨는지. 예, 그 2012년에 이제 부마 항쟁 관련자들이 6명 정도가 우선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민사재판으로. 그건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2000년 초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보상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 의해서 그 1969년 삼성개헌 이후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감옥을 살았거나 또는 상해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생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법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마 항쟁 관련자들은요 10월 달에 이렇게
구속이 됐다가 네. 12월에 가면은 그 긴급 조치가 해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면소 판결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건 자체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면소 판결을 받고 나오다 보니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2달 가까이 그 고문을 당하고 생고생을 하고 했는데도. 감옥살이도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좀 우리도 어쨌든 부마 항쟁은 민주화 운동사에 있어도 네. 예?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보상을 못 받는다 또는 예? 명예회복을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명예회복 차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해서 예, 1심에서는 승소를 했죠. 예, 승소를 하고 그 이제 2심까지 가게 되는데 2심까지 가게 된 건 그 1심에서 이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이 동기는 보상을 받기 위한 주 목적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이 그 적은 고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적게 이렇게 나왔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국가는 이제 충분히 네. 보상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항소를 하는데 일부는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일부는 승소하셨고 하고 그다음 일부는 이제 기각됐죠. 그리고 대부분에 가서는 다 기각됐고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2013년에 예. 부마항쟁 법 시행령도 예. 되고 예. 진상규명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내막을 또 들여다보면은 예. 그게 또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 법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제대로 좀 법을 만들자고 이래서 모든 조항을 제대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다 입법 안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위원회 대안으로 많은 부분이 좀 고쳐지고 삭제되고 수정되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법이 부마항쟁 관련자들이 어쨌든 그 연행된 사람만 1,500명인데 이 사람들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막혀있어요. 그래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정권 하에서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일면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요. 또 위원회가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된 위원회가 이 일을 제대로 그 진상을 정확하게 파헤쳐 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좀 그런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위원으로 선정됐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정말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진상조사가 정말로 제대로 되고요. 전자에도 얘기했죠.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고 명예가 제대로 회복되고 그래서 부마항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그 민주화운동의 한 당사자로서 공로자로서 떳떳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또 부마항쟁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그 오히려 그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민 여론조사를 해봐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요. 거기에 반대했던 부마항쟁은 이건 부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훌륭한 대통령을 부마항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출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신 정권 또는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 이건 올바르게 좀 평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부마항쟁이 긍정을 받으려면 유신 정권은 부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그 제대로 역사를 기술해주고 또는 진상을 제대로 조사해주기를 바라는 게 사실은 보상은 다음 문제고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10월이 가장 아프다. 10월에 아파하시는 분들 많다 하셨잖아요. 정말 부마항쟁이 진상규명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께서 더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젊은 청춘을 희생한 거다라는 생각하시잖아요. 억울하다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시월이 아프지 않게 잘 진상 규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이 사회 밝게 만드는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